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차와 관련된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중등 1차 시험이 다 끝나가지고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로 2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다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2차 준비하면서 뭐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었고 늦게 준비를 시작해서 정보가 되게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그런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우선 저를 이번 영상을 통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21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중등 임용고시 합격했고요. 중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를 비교과로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특수도 교과 과목이어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차 준비 경험은 지난번 시험이 처음이었고 준비 기간은 1차 합격하고 나서부터 준비를 해서 4주 정도 준비했던 것 같고요. 저는 1차를 붙을 줄 몰라서 그 전에 뻥뻥 놀았거든요. 그 점이 되게 이제 시간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 그 2차 준비하는 데 굉장히 불안 요소로 저를 괴롭게 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1차 끝나고 마음 잡고 2차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1차 끝나고 바로 막 엄청 달려라, 연습 바로 시작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좀 구조화를 시키시고 또 자료들을 이 기간에 미리 좀 모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막 뭘 해야 되는지 그제서야 찾아보고 자료도 그제서야 모으고 하니까 시간이 더 촉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스터디 시작하고 연습한 거는 발표 이후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면접 40점 만점에 40점 만점을 받았고요. 근데 저는 이 점수가 제 실력이 뭐 월등히 뛰어나서 그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연습했던 것들이 모여서 그날 이제 최대치를 발휘했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2차 시험은 그 채점 기준이 있겠지만 면접관들의 주관을 아예 배제시킬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면접관 운도 좋았고 여러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고득점 필승 전략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제 경험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가볍게 들으시면서 저 방법은 괜찮네 하시면은 활용하시면 좋고 저거는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셔도 좋고 그렇게 조금 자유롭게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봤던 면접책은 두 권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 레시피. 요거는 이제 모든 임용고시생들이 다 한 번쯤 본다는 면접 레시피를 봤고 근데 그 작년 버전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물론 공부하지 않았지만 갖고는 있었는데 그걸로 그냥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혼자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 내가 문제를 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낸 문제를 내가 답변을 잘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버전에 따라서 구성이 다르니까 쪽수도 다르고 문제 번호도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 스터디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다 최신 버전을 갖고 계시길래 저도 그냥 최신판을 하나 더 구입했는데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권을 더 봤어요. 제목은 혼공책,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는 면접책이라는 책이었고 이북을 구입해서 봤어요. 종이책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교보문고 어플에서 구입을 해서 아이패드로 봤고 이 책을 한 권 더 본 이유는 일단 제목이 되게 끌렸고요. 혼자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제목이 끌렸고
또 이제 제가 읽어보고 면접 레시피랑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면접책은 보통 구성이 이제 주제별로 이론이 나와 있고 기출문제, 뭐 예상문제, 그에 대한 모범 답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같은 문제에 대해서 면접 레시피의 모범 답안이랑 혼공책의 모범 답안이랑 조금 접근하는 측면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면접 레시피는 조금 더 답변의 정석? 뭔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딱 정확한 답변이라면 홍공책은 조금 답변이 약간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 두 책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같이 봤고요. 두 가지를 보면서 더 저한테 맞는 저스러운 답변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면접책에 나와 있는 답변이 모범 답안이긴 하지만 이걸 달달 외워서 그대로 말한다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더 어울리는 내용, 진짜 내가 교사라면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답변을 구성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 외에도 서울 시책을 다운받아서 공부했어요. 서울 시책을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 시책을 보면 서울시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답변에 녹여서 말하게 되면 답변이 훨씬 풍부해지고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간다면 서울시 교육청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시를 든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의 이름 등들은 외워두시면 답변 구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봤던 게 유튜브에 여러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그런 면접 준비 영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역사로운 새니생활이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이 선생님께서 그 면접에 대한 답변을 실제로 복기하셔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답변하듯이 시간 맞춰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찍어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답변 저런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구나 하고 틀을 잡을 수 있었고 뭐 서론 결론 사용하는 것들 이런 거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곰쌤 교실이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면접 팁이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그런 스킬 같은 거 그런 거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유튜브 채널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세 번째로 상상 시스터즈라는 채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는데 이 채널의 선생님께서 주제별로 면접에 사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짧고 진짜 면접 답변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문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동할 때 보기도 편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축이 되는 하나의 스터디가 있었고요. 온라인 스터디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주축이 되는 하나의 스터디는 이제 같은 과목을 전공한 선생님 두 분이랑 했던 스터디예요. 제 생명의 은인, 합격의 은인들이시고 이제 너무 기쁘게 같이 합격해서 발령 동기가 되었는데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 이 선생님들한테 저는 이 선생님 두 분 다 2차 경험이 있으셔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 두 분의 선생님과는 거의 매일 줌으로 만나서 수업 실험도 하고 면접도 같이 연습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스터디룸 빌려가지고 만나서 실제로 이제 또 연습을 했고요. 뭐 제가 최대 3명까지밖에 스터디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3명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자기 거 답변하고 또 남들 답변 들어야 되고 내 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또 남들에 대해 다른 선생님에 대해서 피드백도 드려야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4명 이상이면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3명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축이 되는 스터디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온라인 스터디를 했는데 그중 하나는 네이버 밴드로 하는 녹음 스터디였어요. 5명의 선생님들, 저까지 5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였고 이거는 일부러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어요. 네이버 밴드에서 요일을 하나씩 맡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한 사람이 하루에 문제를 내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네이버 밴드 댓글에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그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한 문제당 댓글 하나씩 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녹음을 하면은 시간도 볼 수 있잖아요. 서울시교육청은 5문제에 15분이니까 한 문제당 3분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보면서 답변하다 보면 시간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상형 같은 경우는 구상실에서 미리 답변을 생각해 오니까 바로 그 3분을 꽉꽉 채워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했고 즉답형이나 추가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면접실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를 보고 바로 대답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잠시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읽고 답변을 생각한 다음에 답변을 하거든요. 말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다 3분 안에 해결이 돼야 돼서 실제로 그 답변의 양 자체는 구상형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 녹음하고 연습할 때도 녹음 버튼 누르고 잠시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생각을 하고 답변까지 3분 안에 하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저는 이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는데 꾸준히 답변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고 여러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 답변 되게 좋다 하고 좋은 게 있으면 취할 수 있고 좋은 문구 있으면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고 또 다른 선생님들 거 피드백 하다 보면은 피드백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피드백은 사실 저 빼면 4명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들 답변 다 피드백해주면 너무 오래 걸려서 자율로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꼬박꼬박 피드백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런 스터디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제 답변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진짜 다른 선생님들 답변에서 좋은 거 제 걸로 가져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좋은 거 있으면 꼭 적어두시고 꼭 활용하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서울시책은 기상 스터디에서 공부를 했는데 혼자 이제 막 보게 되면 잘 안 보게 돼가지고 스터디를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상 스터디를 8시에서 9시까지 영상통화 어플로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켜놓고 하는 스터디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치 스케줄을 미리 짜놔요. 월요일에는 서울시책에 여기 공부하겠습니다. 화요일엔 여기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를 찍어서 서로한테 보내고 월요일이 되면 실제로 영상통화하면서 공부하고 영상통화 끝나면 공부한 내용 찍어서 인증샷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것도 스터디를 하니까 꾸준히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 스터디가 끝나면 다시 자더라고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스터디를 하나 더 구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면접책을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답변을 바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 썼어요. 서론부터 다 쓰고 쓰는 연습부터 다 하고 쓴 거를 그대로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 읽는 거 해서 3분 안에 하는 연습을 했고 왜냐면은 그 면접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런 문장들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뭐 맨날 면접만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해보는 건데 그래서 일단 거기에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이렇게 쓴 거를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시면 저처럼 쓰고 그냥 그 원고를 읽는다는 느낌으로 거기에 익숙해지게 그렇게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접책 공부할 때는 주제별로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한 내용 면접 레시피에서 찾아서 보고 면접에 답변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할 만한 문구들도 만들어서 적어놓고 또 그 주제에 관련된 거 홍콩책에서도 보고 또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거 서울시책에서도 보고 아까 그 유튜브에서도 보고 이렇게 조금 그 주제별로 제가 실제로 사용할 만한 문구들, 내용들 이렇게 모아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찾아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간 저만의 그런 노트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론과 결론인데요.
저는 일단 서론과 결론의 그 유무 자체가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제가 구상형 답변에서는 서론 결론을 다 말했고요. 즉답형 답변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결론을 말하지 않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 보니까 서론과 결론의 유무 자체는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서 서론과 결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서론과 결론이 있어야 조금 자연스러운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을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남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전체적인 답변이 조금 깔끔해 보이고 구조화돼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용을 했는데 막 엄청 특별한 멘트라기보다는 간단한 거 했어요. 막 이런 거 있죠.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을 책임지는 교육이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시작하고 결론은 그 내용들 조금 요약해서 말했어요. 따라서 제가 현장에 나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금 건 좀 허접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입에 잘 붙고 이렇게 툭 치면 나와야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몇 가지 정해놓고 약간 만능서론 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주제의 문제가 나와도 조금 돌려 쓸 수 있게 그런 서론들을 몇 개 정해놓고 연습했었습니다. 이제 또 그 밖에 팁은 그 같이 스터디했던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 주신 건데 이제 마스크 쓰고 답변을 하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답변하라고 하셨어요. 더 웃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답변하는 것보다 이렇게 웃으면서 답변하면 사람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답변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연습할 때도 마스크 쓰고 계속 연습했어요. 답변 같은 거 할 때. 왜냐면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답변하는 연습을 계속 했었고 이건 수업 실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건 처음에 되게 제가 취약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면접관 눈 보면서 얘기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당 한 명씩 쳐다보고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습니다. 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있으니까 그 세 명의 눈을 이렇게 보고 하는 연습을 했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 안 흔들리고 눈 안 피하려고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뭐 이렇게 장학사 같이 생기신 분의 증명사진을 인터넷에 찾아서 붙여놓고 연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찍어서 꼭 보는 거. 그 사람들마다 습관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말하고 아마 지금 영상에서도 그랬을 텐데 좀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바른 자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당당해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는 것도 영상 찍고 나서 봐야 보이거든요. 실제로 말할 때는 잘 몰라요.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글거리지만 영상 찍고 자주 보면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처음 공부할 때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저는 제가 되게 말을 잘하는 줄 알아서 모르는 내용도 그냥 센스 있게 잘 순발력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면접이 그냥 내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식을 활용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내용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센스가 있고 아무리 순발력이 좋아도 절대 대답할 수가 없는 내용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잘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들이 머릿속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좀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답변들이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또 모레가 더 나아요. 그렇게 발전하더라고요. 사람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아질 제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180도 바뀌진 않겠지만 진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거든요. 지금은 못하지만 우리가 잘해야 될 순간은 그 면접실 가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날. 그러니까 그때까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발전하실 거니까 처음에 잘 마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아집니다. 저는 근데 시험 당일에도 막 점수를 고득점 받겠는데 막 이런 마음은 진짜 없었고요. 근데 제가 준비한 과정들에 대해서 후회는 전혀 안 됐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고 진짜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면접도 만점을 받았고 수업 시간도 만점을 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신앙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남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다른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지 않아서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답변할 때 다 되게 진심이었고 그 순간 진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 부분이 좀 면접관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좋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면접 답안 복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찍어드릴 수가 없고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시간 꽉 채워서 답변했고요. 다 끝나고 타이머 보니까 시간이 1분 이내로 남았었어요. 그리고 면접 복장은 저는 약간 아이보리색 트위드 재질의 원피스였는데 사진 띄워놓을게요. 면접 복장은 조금 다른 선생님들이랑 달랐던 것 같은데 저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 검은색 정장 보통 입고 오시는데 약간 화사한 느낌 주려고 사실 옷이 그거밖에 없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 입고 갔었는데 면접관들 보시기에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지금 계속 영상을 찍고 삭제하고 찍고 삭제하고 또 다시 찍고 지금도 한 50분째 찍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편집으로 잘 살려봐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 달아드릴게요. 꼭 댓글 달아주시고 제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1차 보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 힘내서 2차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